오늘은 중단원 3단원 국제무역의 확대와 역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소단원 국제거래는 왜 발생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간의 거래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적 분포에 따른 국제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요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로 보면 이렇게 국제거래가 일상화됐다는 내용과 국제거래가 이어진 이유,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도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교과서 146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이후에 계속 세계 10위권의 무역 규모를 유지하는 무역 강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출 상품과 수입 상품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좀 찾아볼 수 있겠죠?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다음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터넷에서 좀 찾아왔나요? 네, 수입 수출 상품, 수입 상품, 교과서의 예시로 2004년도 10대 수출 상품과 10대 수입 상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14년이면 상당히 오래전이죠. 그래서 최신 자료를 선생님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요,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에 있는 선생님이 실제 지금 최신 자료를 갖고 온 겁니다. 2018년도죠. 그래서 수출 중량을 보시면 가장 높은 순위부터 10개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살짝 이렇게 스크롤을 당겨서 보시고 이렇게 메모하시면서 보시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거예요. 같은 이제 제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이건 수출 품목이고요. 자, 이게 수입 품목입니다. 오른쪽에 수입 중량이 나와 있죠. 금액이랑. 네, 그래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항상 최신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면 인터넷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접근성이 좀 어렵겠지만 한번 궁금하시면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될 만한 그런 가공된 자료가 아니고 원자료이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이런 거 한 번쯤 진짜 전문가처럼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죠. 자, 이토록 여러분들이 옆에 중량이나 금액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국제거래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거래의 의미는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 그 다음에 생산 요소 등을 거래하는 겁니다. 상품은 이제 사고 파는 눈에 볼 수 있는 물건들이고요.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리고 생산 요소는 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자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모든 것들을 다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국제 거래는 굉장히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 WTO의 등장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라 FTA라고 하는 협정에 따라서 국제거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배웠을 때 지금 현재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은 신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했죠. 신자본주의는 시장의 거래를 방해하지 않고 더 자유로운 거래를 하는 것이 대세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나 농산물, 공산품은 물론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 기술이나 지식 재산권의 거래도 굉장히 활발히 이뤄지는 정말 세계화에 가까운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비의 차이가 있는데요. 기후나 지형 등의 자연환경의 차이, 그 다음에 천연자원의 종류와 양의 차이,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 및 기술의 차이로 인해
상대적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비 차이가 국제적 거래로 이루어지는 그런 계산 같은 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몇 페이지죠? 교과서 148페이지에 알아볼 거에 나와 있으니까 PPT 슬라이드가 나오는 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카메라를 싸게 만들 수 있고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운동화를 싸게 만들 수 있는 것을 가정해서 교과서에 서술이 나와 있죠. 한번 열심히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선생님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노동 자본, 특히 자본을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만이 자본이 아니고요. 이미 생산이 되어서 또 다른 생산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자본이 많겠죠. 네. 그 다음 이제 국제분업과 무역의 발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국제분업이란 이런 생산비의 차이에 의해서 세계 각국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잘 만들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에 특화하는 것입니다. 재화라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상품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무역이 발생을 하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상대적 생산비의 차이가 나고요. 기회비용이 작은 서비스와 재화에 특화를 해서 그것을 교환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과정이 무역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148페이지에 있는 그 상대적 생산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과서를 잘 보시면요. 자동차와 의류라고 하는 두 개의 재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갑국과 을국이 생산하는데 갑국은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50원이 들고요. 의류를 생산하는데 100원이 듭니다. 을국은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300원이 들고요. 의류를 생산하는데 200원이 듭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생산비로 따졌을 때는 갑국이 자동차나 의류 둘 다 싸게 생산할 수가 있죠. 그쵸?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잘 보세요. 나에 따르면 자동차 한 단위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을 한번 따져봅시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명시적 비용도 있고 암묵적 비용도 있지만 우리는 자동차를 생산할 때 자동차를 한 단위 생산할 때 의류를 몇 단위를 포기해야 되는가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동차를 한 단위를 생산하면 자동차는 50원이기 때문에 의류는 2개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기회비용비를 따졌을 때는 의류 0.5 단위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봤을 때 갑국은 의류를 생산하면 자동차 2단위를 포기해야 되고요. 을국은 자동차를 생산하면 의류 1.5단위를 포기해야 되고 의류를 생산할 때는 자동차 0.6단위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잠깐 멈추시고 요거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네. 자,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는 갑국이 자동차와 의류를 한 단위씩 모두 생산을 했을 때는 150원이 들고요. 50 플러스 100이니까요. 을국은 자동차와 의류를 한 단위씩 생산하면 500원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갑국의 경우 기회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의류를 생산하면 기회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을국은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 기회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갑국이 자동차를 2단위를 생산을 하고요. 을국이 의류를 2단위를 생산한 다음 서로 하나씩 한 단위씩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갑국은 100원으로 자동차를 2단위를 생산할 수 있고요. 을국은 400원으로 의류를 2단위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개를 바꿉니다. 그럼 결국 갑국은 100원으로 자동차와 의류를 얻는 거고요. 을국은 400원으로 의류와 자동차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국은 얼마가 이득이죠? 50원이 이득이고요. 을국은 100원의 이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대적 생산비를 따져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생산비는 갑국이 자동차와 의류에 비해서 다 우위이지만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는
상대적 생산비가 을국이 의류에 대해서는 우위에 있다고 보고 이렇게 교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교과서를 다시 국제분업과 무역의 발생의 부분을 살펴보시면 그래서 세계 각국이 조금이라도 더 적은 생산 비용으로 더 잘 만들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특화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하는 것을 국제 분업이다. 아까 설명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국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차이가 서로에게 조금이나 있기 때문에 국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들은 국제 거래의 의미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문제 풀고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서 상품, 서비스, 생산 요소 등을 거래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잘 알겠지만 국제 거래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이 더 작은 비용으로 더 잘 만들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에 특화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국제 분업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OX로 봅시다. 오늘날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의 거래도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네, 맞죠? 자, 나라마다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큰 재화나 서비스를 특화하여 수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네, 이거는 틀렸죠? 기회비용이 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재화나 서비스를 특화해야 하는 거죠. 이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은 선생님이 확인을 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내용에 비해서 짧게 됐는데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활동지를 하시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또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